예, 반갑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2차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내용이 또 어떤 건가, 또 그리고 뭐가 중요한가, 요걸 알고 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알고 잘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종 목적은 뭐 당연히 합격이고, 그 다음 이제 또 실무 가서도 돈을 또 많이 벌고, 진짜 돈에 많이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또 우리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벌 수 있고, 요 자격증을 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장롱 속에다 메셔놓고 또 써먹지도 못하고 이러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 이제 2차 쪽에서 이제 여러 과목이 있지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이제 다뤄야 될 법령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항상 우리 법이 있고 그 아래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 다른 과목에서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장관, 각부 장관이 만드는 바로 가장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법에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또 법령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라고 해서 앞으로 나가면 이제 중개하실 때 실무, 요 실무가 이제 실제 업무를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시험 문제는 뭐 50, 50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70% 정도 나올 정도로 이제 40문제가 나올 건데, 거기 30문제 가깝게 나옵니다. 이렇게 40문제, 총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40문제가 나올 건데, 오지선다로 객관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여기가 이제 70%, 한 28개에서 30개도 거의 넘게 나올 정도로 이 법령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 실제 업무 보는 우리 실무는 30%, 30%에서 이제 한 12개 정도가 아니라 한 10개 나올까? 조금 적게 나오면 7, 8개밖에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또 정해져 있겠습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실무는 뭐가 나올 건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법령 쪽에서는 정말 우리 법령이 많이 중요할 건데, 여기도 이제 뭐 2문제, 3문제 딱 정해놓고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총칙에서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자,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 간단하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도 이제 별표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용어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용어 6개, 뭐 중개 대상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해서 토지 건물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의 그냥 토지 건물이면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중개 대상물이 뭔지 이런 것들은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시험도 한 문제 정도는 가끔씩 막 2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등록.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소 영업하시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 그리고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제 결격,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 매년 우리 시험 문제에 한 12개로 상당히 좀 많은데 하나 정도는 꼭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중개 업무는 간단하면서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뭐 겸업은 뭔지, 그리고 사무소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분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나올 거고요. 휴업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종업원, 고용인 문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한 6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 중요도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 자, 특히 이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나올 거고요. 거래계약서 나올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 옛날에 7개였는데 지금은 10개로 아예 늘어났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을 당할 수도 있고요. 3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해서 이제 한 2문제까지도 반드시 나올 게 바로 여기 이제 의무하고 금쟁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도 나오게 되고, 중개 보수. 우리 중개 보수는 이제 내용 문제 하나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 하나, 계산 하나. 자, 우리 보수 받는 거 여기도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뭐 3문제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한 문제 정도입니다. 우리 협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제 또 회원이 될까요?
지부 지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정도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한 문제는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은 이제 형벌하고 약간 다른 게 행정부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 자, 특히 이제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등록 취소에는 또 절대적이 있고요, 상대적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가 거의 뭐 절대적이 자주 나오는데 8개, 상대적 11개. 뭐 앞글자 따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볼 겁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3년 동안 영업 못 하시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업무 정지, 사무소 문 닫으세요라는 업무 정지. 뭐 커봐야 6개월인데 나중에 또 6개월 동안 일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도 한 문제는 매년 자격증을 빼앗깁니다. 자, 4개 정말 죽고 싶을 건데 자, 자격 취소 4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우리 자격 정지는 7개 행운의 숫자인데 여긴 죽을 숫자고 이건 행운의 숫자고 행운이 아닐 겁니다. 소속한테입니다. 여기는 우리 사장님이 받는 제재, 종업원이 받는 제재.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는 반드시 응용해서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얘도 한 문제가 나올 정도고 얘는 무조건 나오고 입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나오고 막 별표 3개하고 할 겁니다. 그다음 8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형벌, 형사적인 처벌입니다. 형벌. 여기는 징역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3학년짜리, 1학년짜리 그 정도로 해서 징역이나 벌금, 전과자가 됩니다. 여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문만 닫으면 되는데 여기는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가. 거기다 징역 떨어지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벌금 떨어지면 300만 원 이상 등록 취소가 절대적으로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징역이나 이제 벌금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과태료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5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감으로 가끔씩 다룹니다. 또 우리 과태료는 또 처분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행정처분의 승계라든지 포상금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반드시 하나씩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한 28개에서 30개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놓으실게.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험 문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나올 정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첫 번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시험 문제감이 한 4개에서 개수 정해놨습니다. 5개. 조금 많이 나왔을 때는 한 6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우리 내국인을 보통 대상으로 할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2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내용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꼭 나오게 됐습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그리고 취득에서도 이제 신고냐 허가냐 뭐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이렇게 다룰 겁니다. 취득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내용은 아주 많은데 하나나 2개까지도 가끔씩은 나와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중개 실무는 거의 딱 정해져 있을 정도로 이제 여기는 편하게 한 조금 많이 나오게 되면 10개까지는 아닐 거고 이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이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도 뭐 매년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서 구조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확인 설명서 요 서식 자체 요 서식에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에 뭐 세부에 뭐 매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일같이 쓸 건데 확인 설명서를 모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슨 묘지가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묘지 문제. 그래서 이제 묘지 문제,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분묘 기지권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묘지 문제 세 번째 이제 나중에 우리 명신탁도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1차에서 배우실 건데 여기도 꼭 자주 그것도 꼭 케이스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너무 중에 안 나올 수 없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차인 불쌍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 규정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3법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이런 것들 점검을 또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상가가 또 있을 거고요. 자, 주택만 사람이냐 임차인이냐 상가 건물도 보호해달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각각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도, 자, 경매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경매는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때 점검해 볼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안 부럽습니다. 매수 신청. 요 매수 신청에 대리가 있습니다. 요 매수 신청에 뭐도 대리도. 자, 법원에 가서 이제 대신 낙찰을 받아주거나 권리 분석을 해주거나 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매수 신청의 대리. 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가끔씩은 법정지상권도 나오네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자계약 같은 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정리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자세히 나중에 뭐 내용들은 우리 기본서라 아니면 또 문제풀이에서 정확하게 또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자,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점검만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어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그리고 그냥 막연히 모르고 막 가는 것보다는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자, 좋을 거고요. 자, 하고 이제 거의 뭐 40개 다 맞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소한 좀 한 35개 정도는 맞춰놔야 그래야 공법도 편하게 공법도 어렵게 되면 60점도 맞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등기나 또 세법도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좀 우리 공인주사 우리 법령은 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편하게 합격하시려면 공인주사 법령을 정말 잘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용 그렇게 많지 어렵지 않는데 시험 문제는 또 까탈스럽게 나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밑줄을 긋고 별표하고 숫자 바꾸니까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을 꼭 점검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본 강의 내용에서 이제 저하고 다시 한번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